왜냐하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진리대표 최석호입니다. 오늘 학교폭력 사건에서 현장을 목격했거나 방관한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두 학교폭력 신고 의무에 대해서는 좀 아실지 모르겠네요. 학교폭력 예방법 제20조에는 5가지 항목, 첫째로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직접 신고해야 한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제2항에 따라서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 학생, 그리고 피해 학생의 보호자, 그리고 그 학생들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통보를 받은 각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넷째,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 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학교의 장이나 심의위원회에 고발을 할 수 있고요. 특히 교원, 선생님이 알았을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보고를 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의무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신고를 해야 한다, 의무를 규정을 했죠. 이 신고해야 되는 자에 관해서 단순히 선생님일 것이라거나 학교에 관계된 자라거나 학생이라거나 이러한 조건은 전혀 없고요. 누구든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자는 누구나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본 것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은 것뿐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자칫하면은 가해자나 공범으로 신고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현장을 목격을 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누구인지는 관계없이, 그리고 직접 싸움을 말리기보다는 즉시 학교나 경찰 등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정말 현장 영상이나 사진을 찍고 학교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러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아무래도 뭔가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막상 일이 닥쳤을 때 생각대로는 움직일 수 없다 보니까 학교폭력으로 처벌될 수도 있는 상황을 좀 자세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같은 반 친구 3명이 학교 선배 1명한테 일방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상황이었는데 다른 학생이 쓰레기를 버리러 가던 중에 상황을 보다가 현장 사진만 찍고 돌아갔고요. 근데 하필이면 그 사진 찍는 모습을 폭력을 당하던 친구 중에 1명이 보게 된 거죠. 이후 피해 학생 3명은 그 때린 선배, 극자인 친구를 가해자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목격을 했던 친구는 가해자로 인정을 받게 될지가 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현장을 목격했다, 이것만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좀 인정받기에는 좀 당연히 억울하겠죠. 목격자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내가 쓰레기 버리기 담당이 돼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상황이었다는 점, 그리고 현장 사진을 찍긴 했지만은 유출을 하지 않았다는 정황, 그리고 그 때였던 선배랑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 이런 거를 학폭위에 잘 소명을 한다면은, 물론 학폭위에 가해자로 출석을 해가지고 소명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은 생기겠지만 아마 별도의 처벌을 좀 받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진을 유출했다, 아니면은 그 다른 친구들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학교폭력 가해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겠죠. 지켜보기만 했다, 방관했다라고 보여질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폭력의 방조죄로 처벌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구경만 했는데 지켜보기만 했는데 학교폭력이냐 라고 하면서 부정하실 수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학생이건 아니건 어른이건 미성년이건 관계없이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신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폭행을 행사하고 명예훼손을 하고 이런 행동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방관하는 행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목격을 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당연히 얘기했지만은 싸움을 독려한다거나 도구를 챙겨줬다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방조죄는 성립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범으로 인정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그 방관이나 방조의 가해자로 인정이 돼가지고 학폭위에 넘어갔다 라고 하면은 대응 방법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은 학폭위 절차와는 별개로 그 피해자가 본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나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일단 염두에 두고 그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학폭이나 민형사 사건에 대응할 때에는 단순히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이 주장만으로는 선처를 받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가장 빠른 방법은 피해 학생과 합의를 해가지고 그 사건을 그냥 원만하게 종결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다만 근데 내가 매우 억울해가지고 좀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
그때는 학폭위, 형사고소, 민사소송에 있어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모두 독특한 채평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